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더배움 공무원 구호교수 이진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조사는 저희가 이제 지난 강좌에서 우선 이런 조사들이 있다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우선 여러분들이 조사는 반드시 이제 앞말에 붙어서 이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을 보면은 체연 뒤에 붙어서 다양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준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거기 실현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이 옷을 그 다음에 입어만이라고 했을 때 을이 있고 만이 있죠. 이때 을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어의 쓰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즉 목적격 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입어 뒤에 만 같은 경우에는 만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 앞에 붙어서 어떤 특정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 보조사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 뒤에 이 있죠, 이. 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쁘게 뒤에 도가 되는 것입니다. 역시 꽃이라고 할 때 이는 주격조사가 되는 것이고, 예쁘게 뒤에 도. 이때 도 같은 경우에도 보조사가 되겠죠. 위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보게 되면은 그저 빨리만, 만에 해당하는 보조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을의 을. 그 다음에 하느냐 뒤에 보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가시게 되면은 가라는 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대개 체연 뒤에 붙지만은 때로는 동사 그리고 형용사 그리고 부사 뒤에 붙기도 하다라는 것으로서, 또는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문장 제일 마지막에 붙을 수도 있게 되겠네요.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조사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이제 64에서 65쪽으로 넘어가는 특징을 보게 되면은 거기 예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날씨가 몹시도 춥다라고 할 때 가의 밑줄이 그어져 있죠. 이때 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체연 뒤에 붙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분당국으로서 라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으로서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부사격 조사. 그리고 오른쪽에 의라는 게 나오고 있죠. 의는 관형격 조사 딱 하나가 되겠습니다. 관형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이 관형격 조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나의 띄우고 마음이라고 했었을 때, 그렇죠. 이 마음을 수식해주는, 즉 나라는 것에 관형격 조사 의가 붙게 되면서 관형어, 수식 성분으로 만들어주는 관형격 조사 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를 보게 되면은 먹지는이라고 했을 때, 먹다에 지금 지가 들어가면 어미 뒤에 보조사 는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만은이라고 할 때 만도 보조사가 되고 은도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즉 조사 뒤에 조사가 붙는 그런 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 우선 리을이 나오고 있는데,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관형사 뒤에는 붙을 수가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관형사 자체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새라는 것 자체가 뒤에 책을 수식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형사는 명사를 수식해준다고 우리가 전정 강조했었죠. 저기 그 통사적 비통사적인 합성을 할 때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관형사는 뒤에 명사 체연을 수식해주는 게 맞는데, 굳이 거기다가 의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의 같은 경우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라고 할 수 있는 체연 뒤에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붙어서 이것 자체가 관형어로 만들어 어떻습니까? 뒤에 명사를 보통 수식해주는, 체연 중에서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어로 만들어주는 거고, 관형사일 때는 굳이 조사를 붙일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격조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조사에 보면은 뭐뭐애가 되는데, 여기서는 조사 앞이 되겠습니다. 격조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조사 앞에 라고 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사. 요거 메모해 주십시오. 요거. 자, 그래서 조사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일정한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자, 우선 주격조사는 문장 안에서 어떤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까? 쉽습니다. 주격조사는 그렇죠, 주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로, 그러니까 문장의 주어가 되게 해주는 조사로서 이 가가 있습니다. 거기 오른쪽에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것도 역시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앞이 자음으로 끝나느냐 모음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이 가를 골라서 선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의 주어가 되게 하는 조사는 주격조사 이 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깨서 같은 경우 그렇죠. 뭐 주체 높임이라든지 높임 해당할 때. 자, 그 다음에 에서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격조사는 이 가 그리고 깨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는 두 개밖에 없죠. 을을이 되겠습니다. 을을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와 똑같은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컨대 앞이 역시 모음과 자음이냐에 따라서 을을을 선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영희가 책을 읽었다. 기억 뭐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자음이니까 뒤에 을. 그 다음에 밑에는 모음이기 때문에 아라는 모음이 나왔기 때문에 르를 적어주면 되듯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형격 조사는 우리가 앞에 강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관형격 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니의라고 했었을 때 언니라는 지금 체언 뒤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니가 품사가 관형사가 아니잖아요. 관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형사 뒤에는 의라는 조사가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 또는 그 구성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뭐 철수의 어리석음이라고 했었을 때 철수가 어리석다라는 이것을 구로 만들어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철수라는 체험 플러스 어떻습니까? 고유명사 플러스 의가 들어가고 뒤쪽에는 다시 체언이 들어가게 되는 어리석음이라는 체언이 들어가게 되는 이런 구성으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상 목적어 표시 의라고 했었을 때 평화의 파괴라고 했을 때 원칙으로 하게 되면은 평화를 파괴하다라는 문장이 되겠죠. 평화를 파괴하다라는 목적어 그리고 서술의 관계를 평화의 파괴 이런 형식으로 체험 플러스 의 플러스 체언의 구조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66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부사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사격 조사는 우리가 이제 위에 앞서 살펴본 내용과는 조금 다르게 부사격 조사의 종류가 조금 많죠. 뭐 애가 있고 에서가 있고 애가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애게와 애가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된다라든지 아까 우리가 그 유정명사, 무정명사 거기서 살펴봤다시피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학습을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부사격 조사에 가나 다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보면은 A, B, C가 있죠. 거기 보면은 A, B에서 에서는 출발점과 낙착점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낙착점이라는 것은 도착이 되겠습니다. 도착 또는 뭐 귀착이라는 유효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부사격 조사에서 본격적으로 부사격 조사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66쪽과 67쪽으로 가게 되면 우선 그 첫 번째는 처소 부사격 조사가 나타나고 있겠고 두 번째는 도구 부사격, 세 번째는 자격 부사격, 그리고 네 번째는 원인, 다섯 번째 비교, 여섯 번째 동반 공동이라고 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자, 요거는 부사격 조사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옆에 예들까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 얘가 전반적으로 이제 부사어의 쓰임을 지니고 있으니까 얘는 부사격 조사구나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우리는 학교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이때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장소가 되는 것이죠. 시간대 10시에 출발하자 이때에는 시간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서 그렇게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내려오면은 도구 부사격 조사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자 이때
요거는 수단과 도구가 되는 것이겠죠. 영희는 연필로서 그렇죠. 수단 도구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부사격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의로서가 되겠습니다. 위에 나오고 있는 쌍시옷, 그 다음에 예사손에 해당하는 시옷, 자격, 신분, 지위를 나타내 주는 것으로서 영수는 반장으로 또는 반장으로서 선출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의로와 의로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격, 신분, 지위를 뜻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밑에까지 그렇게 쭉 내용 어렵지는 않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지만은 이것이 어떤 그러니까 부사격 조사의 어떤 의미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만 깊게 조금만 좀 암기 위주로 해주시면은 부사격 조사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기 미음 복격 조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67쪽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여러분들 이 복격 조사는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이 복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중에 견문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견문장으로 들어갔었을 때 서술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서술절에 해당하는 내용과 조금 좀 구별을 지어야 될 필요도 있고, 우선 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다라는 것과 아니다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문장의 이제 주 성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습니다. 주 성분은 이 세 개가 끝이냐? 아닙니다. 보어라는 것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즉,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보어, 서술의 문장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 가가 있습니다. 이 가가 있는데 얘가 주격조사냐? 아니라는 거죠. 얘는 주격조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격조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복격조사. 자, 복격조사를 뜻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물이, 얼음이 되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기도 역시 똑같은 이가 나오고 여기도 이가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복격조사는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이거는 복격조사라고 해서 얘는 문장의 품사로 치면 얘는 보어가 되겠죠. 당연히 보어가 되는 것이고, 보어가 여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주격조사가 되겠죠. 주체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주격조사가 되겠고, 여기는 주어가 되는 것이겠죠. 주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예는, 그러니까 아니다를 예를 들면은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여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다가 나왔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복격조사가 되겠죠. 똑같습니다. 복격조사. 자, 그래서 이 복격조사도 역시 마찬가지 이가 두 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뭐 철수가 반장이 되다, 그 다음에 그는 동물이 아니다라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자, 복격조사는 좀 쉽죠. 독립어 가운데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뭐 아가 있고 야가 있고 이어가 있고 이시어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철수야 할 때 야, 그 다음에 순돌아 할 때 아, 그 다음에 뭐 아버지여라고 할 때 여라든지 뭐 이시여 할 때 이시여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혹격조사가 되겠습니다. 혹격조사. 그러면 철수야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가 품사로 치면 어떻습니까? 명사 플러스 조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는 거죠.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서술격조사는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지난 강좌에서도 어떻습니까? 서술격조사는 변하는 가변에 딱 하나가 조사가 들어간다라고 했었는데, 체험 플러스 서술격조사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학생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학생이라는 체험 뒤에 서술격조사이다가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접속조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접속조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을 나눌 수 있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가 뭐 가장 먼저 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봄이 되면 개나리가 핀다. 그 다음에 봄이 되면 진달래가 핀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와라는 접속 조사가 들어가면서 그렇죠. 두 개의 문장으로 네,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와는 문어, 말 그대로 글 속에서 잘 등장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랑이라든지 하고 같은 경우에는 구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는 말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조사. 보조사는 앞말, 그러니까 조사는 무조건 앞 체언 뒤에 붙겠죠. 체언 뒤에 붙는데 보조사가 붙어서 앞에 있는 체언의 의미를 좀 더 한정시켜주고 의미를 좀 더 강조해주는, 예를 들어서 뭐 철수는 학교에 갔다, 철수만 학교에 갔다, 철수마저 학교에 갔다, 철수까지 학교에 갔다. 어떻습니까? 뭐 는이라든지 만이라든지 까지라든지 또는 철수조차 했을 때 조차라든지 이런 보조사가 붙었을 때 문맥상 의미는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보조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보조사. 자, 그래서 보조사도 관례가 상당히 많죠. 보조사를 보게 되면은 네, 거기 우선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뭐 중학생이고 너는 대학생이다 라고 했었을 때 대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있겠고, 그 다음에 동일 보조사가 되겠습니다. 나도 갈 테니 너도 집에 가라. 네, 같은 자격으로 묶어두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단독 보조사라든지 출발 보조사라든지 또는 뭐 도착, 그 다음에 뭐 마지막 한계, 첨가해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들, 네, 그렇게 다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사로 들어왔었을 때 어떻습니까? 조사로 들어왔었을 때 부사격 조사, 네, 부사격 조사도 이제 의미가 상당히 중요했고, 보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사는 보조사인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라는 것들 꼭 꾸준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성분 보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종결 보조사가 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맞는 도와 같이 문장 성분에 붙는 것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사 뒤에, 그러니까 부사 뒤에 붙는 네, 이런 뭐 보조사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종결 보조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 맨 끝에 와서 네, 감탄의 의미를 덧붙이게 되는 네, 그런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사는 어떻습니까? 좀 할 게 많죠. 문제를 보게 되면은 네, 밑줄 친 것 중에 보조사인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만약에 학습이 되셨으면은 네, 이제 암기까지 좀 어느 정도 됐으면은 네, 쉽게 고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에서라든지 와라든지 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사격 조사를 우리가 이제 네,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은느는 어떻습니까? 은느는 그렇죠. 네, 보조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4번으로 이렇게 쉽게 기출문제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조사도 기출문제 출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꾸준하게 네, 학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것. 자, 그렇게 우리 뒤에 조사까지 내용 네,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다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시고, 이번에는 용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로 치면은 교재는 70쪽이 되겠습니다. 70쪽 아랫부분을 보면은 용언이 나오고 있죠. 용언을 보시면 문제 주어를 서술하는 기능이라고 나타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용언이라는 것은 동사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 네, 구조를 지니고 있을 때 무엇이 어찌하다 그리고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어찌하다는 네, 주어 플러스 마지막 용언 중에 동사가 되겠죠. 무엇이 어떠하다는 주어 플러스 네, 용언 중에서 형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언은 동사, 형용사 이제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이 용언은 주로 문장 안에서 네, 서술의 기능을 하게 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동사로 내려가게 되면은 자동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움직임이 주어에만 지금 관련되고 있는 동사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네,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뛰다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꼭 안 들어가도 된다 이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놀다도 역시 마찬가지. 뭐 나는 어디에서 놀다라는 것이 들어가면 되지, 문장 구조 앞에. 근데 거기에 뭐 굳이 뭐
을를 취하고 있는 목적은 네, 굳이 뭐 취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것이 우선 자동사가 되겠고, 자, 이번에 이제 71쪽으로 넘어가셔서 동그라미 2번 타동사를 보면은 이번에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렇죠. 목적에 미치는 동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잡다 이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누구를 잡다,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목적에 미치는 동사, 이것을 타동사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형용사로 우리가 넘어가서 형용사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게 되겠죠. 성질이나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이므로, 자, 우선 성상 형용사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가장 형용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질 상태, 네, 고요하다, 달다, 예쁘다, 향기롭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시 형용사. 우리 밑에 보면은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아무렇다, 어떻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지시 형용사 밑에 성상 형용사 앞에서는 순서의 특징을 뭐 가진다라고 나타나고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예쁜 꽃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지시 형용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성상 형용사라는 것은 예쁜이 되는 겁니다. 예쁜. 예쁜 앞에서는 순서상의 특징, 여기 보면 처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품사할 때 강조를 드렸던 동사와 형용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자, 우선 기억을 보게 되면은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하는 기준, 그 첫 번째가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니은부터가 이제 중요하죠. 기본형의 현재 시제 선어만 어미 니은, 는이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리에서 일어난다라고 했었을 때 일어나다에 니은이 붙으니까 현재 시제가 되겠죠. 현재 시제가 되는데, 지금 아름답다에 네, 현재 시제 는을 한번 결합해 보겠습니다. 근데 아름답는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 붙을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번에 디귿이 되겠습니다. 디귿. 디귿 같은 경우에 관형사인 전성음이 4가지가 있었죠. 그 4가지 중에 는이 되겠습니다. 는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가 되겠고, 동사, 결합할 수 없으면은 네, 형용사가 되는데, 형용사가 는이 결합을 할 수 없는 것이지 니은은 네,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잠깐 볼까요? 예를 보면은 산을 보는 나, 는이 결합이 되었죠. 그리고 산을 본 나, 는과 니은, 네, 관형사인 전성음이 둘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시로 가봅시다. 마시로 가면은 지금 맛이 네, 이거 는 결합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니은은 어떻습니까? 맛이 단 과일 같은 경우에는 니은, 네, 요거는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형용사가 맞습니다. 매우 아름다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니은이 되겠죠. 형용사입니다. 니은은 형용사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형용사는 는이 결합할 수 없다라는 거. 하지만 이거 네, 아시겠죠?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바로 위에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니은이 나오고 있죠. 네, 니은과 디귿은, 니은은 현재 시제, 그 다음에 지금 디귿 같은 경우는 현재 시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형사인 전성 어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구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리을도 중요합니다. 의도를 뜻하는 려, 그 다음에 목적을 뜻하고 있는 어미 러와 함께 쓰일 수 있으면 동사, 그렇지 못하면은 형용사이다 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뭐 때리려 한다 라고 해서 때리려는 뭐가 되겠습니까? 의도가 되겠죠.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씨는 공책을 사러 나갔다. 사러도 역시 마찬가지 동사, 목적이 되겠습니다. 의도와 목적에 해당하는 동사가 되겠고, 영자는 아름다우려 화장을 한다. 안 되죠. 형용사가 되겠죠. 아름답다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이제 더 집어넣게 되면은, 네, 또 다음 쪽에도 나오긴 나오겠지만은, 자, 우선 동사는 감탄형 어미, 자,
자, 동사는 감탄형 어미 뭐뭐 는구나라는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 가다가 있으면은, 네, 가는구나. 네, 요거 어떻습니까? 성립이 될 수 있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네, 형용사는 구나가 되겠습니다. 형용사는 구나. 그 다음에 뭐 아름답구나. 자,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 추가적으로 더 메모 하나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사는 감탄형 어미, 네, 됐죠. 요거 메모가 되셨으면은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는 명령형 어미 어라, 그리고 청유형 어미차 결합할 수 있지만 형용사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철수야 일어나라 또는 철수야 앉아라 성립이 됩니다. 동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심심한데 뭐 수수께끼 놀이나 하자 역시 마찬가지 되겠죠. 하지만 오른쪽을 보십시오. 착하다 성실하다 뭐가 되겠습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네, 역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왼쪽 있고 오른쪽에 지금 위아래로 뭐가 있습니까? 두 개의 예가 있죠. 왼쪽은 동사, 오른쪽은 형용사라고 했었을 때 왼쪽에 있는 두 개의 네, 예들은 성립이 되지만은 오른쪽은 되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에 대해서 네, 우리 앞쪽에 나오는 거 다시 한 번 더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 있다를 보시게 되면은 있다. 예를 들어 저기 5번 있죠. 있다는 동사 형용사로 지금 통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우선 동그라미 1번을 보면은 존재 그리고 진행의 의미일 때는 동사처럼 활용이 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있다 또는 같이 있자라고 했었을 때 어느 곳에서 어떻습니까? 머무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 하지만 나는 돈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밑에 소유 상태가 되겠죠. 이때는 형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그래서 있다 같은 경우에는 동사, 형용사로 이렇게 보통 통용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동사에 해당하는 건지 형용사에 해당하는 건지 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짚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3번 보조용언 네 보조용언 자, 그래서 우선 동사 네 형용사의 구별 우선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강좌에서는 보조용언에 대해서 네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동사, 형용사, 네, 이렇게 이제 구별할 수 있는 기준까지 들어갔는데, 동사, 형용사 구별할 수 있는 기준, 네, 반드시, 네, 학습을 정독으로 좀 잘 하셔서, 한번 하실 때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두도록 하시고, 앞부분에, 네, 조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사는, 네, 주격조사, 그 다음에 목적격 조사, 뭐 복격 조사, 관형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이런 것처럼 격조사가 있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특히 부사격 조사와 보조사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앞에 뭐 우리가 이제 그 학습을 했었을 때 상당히 내용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학습이 분명히 필요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언으로 넘어와서 동사, 형용사 같은 경우에 네, 요 구별할 수 있는 법 그거 하나 네, 제대로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네, 보조 용언을 통해서 다음 강좌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